놓으라고 했지. 사방에서 달려든 남자들이 진아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훈련받았던 그녀였지만 8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2년 꽤 쫀쫀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진아의 티셔츠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다른 남자의 손은 허벅지 위로 올라오려 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진아는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고약한 냄새의 수건이 입과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기 직전 진아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숨막히는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캘리포니아 LA의 미군 기지안 해병대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격렬한 전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탄탄한 29세 여성 진아가 훈련용 소총을 들고 장애물 사이를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묶은 검은 머리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위장복 위로 드러난 팔뚝에는 단련된 근육이 선명했습니다. 타겟 클리어. 진아가 마지막 표적을 명중시키며 외쳤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교관이 스톱워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진아.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교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진아는 샤워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훈련 때와는 다른 평범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지 밖 주차장에서 진아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5년째 복무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진아는 어릴 적 입양된 후 좋은 양부모를 만나 따뜻한 가정에서 25년간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성장했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에서 양부모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결국 진아는 용기를 내어 양부모에게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주었고 그녀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진아는 친부모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진아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주세요. 진아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25년간 미국에서 자란 그녀의 한국어는 어색했지만 양어머니 미셸이 한국계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곳이 사람 찾기 전문이라고 광고했던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린 진아는 복도 끝에 있는 흥신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남성이 활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그는 핑크색 카라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진아입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진아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여기 앉으세요. 신 대표가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며 고급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진아가 앉자 신 대표는 그녀의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 170cm의 탄탄한 체격, 서구적인 옷차림의 진아는 확실히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신 대표가 물었습니다. 물만 주세요.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신 대표가 직원에게 눈짓하더니
다시 진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친부모님을 찾으시려는 거죠? 저희가 또 이런 일 전문이거든요. 신 대표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아는 가져온 가방에서 정리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의 흑백 사진과 함께 안광식, 강주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분들이 제 친부모님인 것 같아요. 통영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진아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전이면 시간이 꽤 지났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신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의뢰서 드릴 테니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 대표가 의뢰서와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진아가 의뢰서를 작성한 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 나올 거예요. 비용도 나중에 결과 나오면 받겠습니다. 신 대표가 의뢰서를 건네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신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아가 나간 후 신 대표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부모도 없고. 신 대표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조만간 그년을 불러낼 테니 그때 처리하시죠.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대답이 오자 신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신소를 나온 진아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25년 만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이틀 후 진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진아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아씨, 신 대표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생각보다 부모님을 빨리 찾았습니다. 신 대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들렸습니다. 진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계세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 대표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진아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25년 만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어 택시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진아는 흥신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달리 사무실 안이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신 대표님? 진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신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는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진아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제 동업자분들이에요. 신 대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신 대표의 표정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부모님 소식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진아가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신 대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큰 키의 남자가 갑자기 진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남자가 소리치며 진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려 남자의 손을 피하고 동시에 오른발을 한 발짝 뒤로 빼 안정적인 자세를 잡았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수백 번 연습한 근접 전투 기술이 본능적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진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남자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번개처럼 뻗어냈습니다. 명치 부위를 정확히 타격한 강력한 펀치였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몸이 사무실 벽에 등을 부딪히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가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진아는 재빠르게 허리를 숙여 몸을 낮추며 왼쪽에서 달려오는 남자의 왼발을 자신의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남자는 양다리가 길게 벌어지면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인연이 오른쪽의 다른 남자가 진아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으려 했습니다. 진아는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을 돌리면서 왼쪽 주먹을 휘둘러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주먹이 남자의 콧뼈를 강타하자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남자가 코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 대표는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자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에 빨간 비상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8명이 일제히 사무실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전현을 잡아. 신 대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아는 즉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남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다른 남자가 옆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아가 왼쪽 팔꿈치로 그 남자를 가격하려는 순간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다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두 명이 진아의 양쪽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진아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너무 많은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눌러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진아는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8명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그녀의 팔, 다리, 몸통을 각각 붙잡고 있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진아가 말하는 순간 뒤에서 다가온 남자가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았습니다. 진아가 깜짝 놀라며 숨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안 돼. 진아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초 후 진아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신 대표가 쓰러진 진아를 내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감촉에 진아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입안이 마른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진아는 급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한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가스배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진아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벽면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깨어났구만.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봤던 조폭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50대 중반의 여성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주황색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저를 이런 곳에 가뒀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진아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잘못? 내가 여기 온 게 잘못이야.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강마담 잘 지키고 있어. 두목님이 올 때까지 얌전히 시켜놔.
네, 알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지자 방 안에는 진아와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쪼그려 앉아 턱을 괴고 진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애구나. 넌 뭐하다 잡혀왔니? 카드빚? 진아는 여자를 보자 희망을 품었습니다. 같은 여성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온 건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진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러 왔다고? 여자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거든요. 저 좀 풀어주세요, 제발. 진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며 진아를 훑어봤습니다. 멀리서도 왔네. 근데 몇십 년 만에 사람 찾는 게 뭐 쉬운 줄 아니? 이름도 모를 거 아냐? 여자는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아네요. 그래도 이름이랑 출신은 알아냈어요. 아빠 이름은 안광식, 엄마 이름은 강주연이에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뭐라고? 강주연?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안광식 강주연이요. 혹시 아세요? 진아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놀라며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태어났는데? 여자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1995년 3월 15일이요.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엄마라고요?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맞아.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강주연이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진아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친어머니를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진아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주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안광식 그 인간이 도박에 빠져서 내 명의로 빚을 엄청나게 만들었어. 강주연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아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어떻게 살았어? 좋은 부모 만났니? 강주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강주연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네? 강주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진아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강주연이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지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같이 나가요. 진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주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풀어줬다가 발각되면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도움을 받아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얼른 여기서 나가자. 강주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주연은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수갑을 풀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이쪽에 비상구가 있어. 강주연이 속삭이며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모녀는 이렇게 함께 탈출길에 올랐습니다. 강주연은 진아의 손을 잡고 건물 뒤편의 비상구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조폭들이 지키지 않는 곳이었고 두 사람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여기서 멀리 가야 해. 강주연이 진아를 재촉하며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지어 있던 택시 중 하나를 타고 도착한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할 거야. 이런 곳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강주연이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드디어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아는 25년간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던 거예요? 안광식, 그 인간이 내 명의로 빚을 졌어. 결국 사채업자들이 날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지. 그런데 난 갚을 돈이 없었고 강주연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 밑에서 일하게 됐어. 그들 밑에서요?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신매매지 뭐. 나는 그놈들이 데려오는 여자애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주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엄마. 진아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친모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도 모두 진아의 마음을 혼란과 충격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주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인간? 나도 모르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살고 있겠지 뭐. 강주연이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분명 사진에서는 다정한 분처럼 보였는데. 진아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다정하긴 뭐가 다정해. 딴 년들한테나 다정했겠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갓 태어난 너를 품에 안고 입양 보내야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상상이나 해봤어? 강주연이 발작 버튼이 눌린 것 마냥 급발진하며 말했습니다. 진아는 갑작스런 반응에 당황하며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갓 태어난 저라고요? 저는 4살 때 입양됐는데요. 강주연은 그제야 뭔가 잘못 말했음을 깨달은 듯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맞다. 4살이었지.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진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더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주연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아야, 미국에선 어떻게 살았어? 공부는 잘했니? 진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잘 지냈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지금은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해병대? 와, 대단하네. 돈도 꽤 많이 모았겠구나. 강주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뭐 꽤 모은 편이에요. LA에 계신 부모님도 부유하세요. 진아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주연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호화로운 삶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일은 그만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아가 강주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강주연이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저랑 같이 미국에 가서 살아요.
거기선 일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진아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강주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신매매 조직은 경찰에 신고해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해요. 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확실하게 끝내야지. 진아는 감정이 복받친 듯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아가 강주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강주연도 진아를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을 만나 기쁜 마음보다는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돈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주연의 제보로 경찰이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을 급습했습니다. 신 대표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감금실에서는 다른 피해자들도 구조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진아와 강주연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살 때 해외로 입양된 미국 해병대 딸이 친어머니를 찾다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진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강주연이 불쑥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조직에 끌려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딸과 25년 만에 그런 끔찍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에 연루되게 되신 겁니까? 기자가 강주연에게 물었습니다. 강주연은 잠시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편이 도박과 술에 빠져서 제 명의로 엄청난 빚을 만들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기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여전히 도박과 술에 빠져 살고 있어요. 가족을 버리고 자기 즐거움만 쫓는 사람입니다. 강주연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강주연은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통영시 외곽의 낡은 쪽방촌 세평 남짓한 방에서 50대 후반의 고승민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오래된 브라운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진아와 강주연의 인터뷰가 나오자 고승민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해외 입양으로 미국에 간 한국계 여성이 앵커의 말을 들으며 고승민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진아의 모습을 보자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렸어요.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강주연의 인터뷰가 나오는 순간 고승민은 라면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나쁜 년이. 고승민이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광식이 형을 이렇게 모함하다니. 이런 뻔뻔한. 고승민은 20년간 안광식과 함께 원양어선을 탔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안광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강주연이 얼마나 나쁜 여자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승민이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강주연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뉴스가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자 고승민은 TV를 껐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격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고승민은 창문 옆 작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원양어선에서 찍은 안광식과의 사진이었습니다. 형, 이렇게 당할 순 없어. 고승민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뉴스를 다시 찾아보고 진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저 애가 진짜 광식이 형 딸이라면 진실을 알려줘야 해. 고승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광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고승민은 진아를 찾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른 아침부터 진아를 찾던 고승민은 드디어 신라 호텔 로비에서 뉴스에서 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진아 씨 맞습니까? 고승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진아는 갑자기 말을 꺼는 낯선 승민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진아가 영어로 말하려다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고승민입니다. 당신 아버지 안광식 씨와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고승민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진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동료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진아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고승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뇨? 진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광식이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주연이. 고승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진아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승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원양어선에서 고승민과 안광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고승민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안광식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이미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계십니다. 고승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숙이요? 진아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네, 가서 직접 만나보세요. 그러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고승민이 종이에 서울역 근처 위치를 그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쪽지 들고 가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키가 크고 허리가 약간 굽은 분이에요. 진아는 쪽지를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이 사람의 말 중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아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은인입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고승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는 고승민이 준 쪽지를 들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는 귀가하는 사람들과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구석진 곳에는 노숙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고승민이 말한 특징을 떠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약간 굽은 남성, 60대 중반의 나이. 한참을 찾아다니던 진아는 한쪽 모서리에서 잠들어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고승민이 보여준 사진과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진아는 조심스럽게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오랫동안 씻지 못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저씨, 혹시 안광식 씨신가요? 진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성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안광식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궁금했던 친아버지를 드디어 찾았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저, 진아예요.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광식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몸을 일으켜 세워 앉았습니다. 그의 흐릿했던 눈에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안광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딸 진아라고요. 4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간. 진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안광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아야, 정말 우리 진아가 맞냐? 안광식이 떨리는 손으로 진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아빠.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안광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고 감정이 복받쳐 비틀거렸습니다. 진아가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정말 내 딸이야? 안광식이 진아의 어깨를 잡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광식은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앉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아야. 안광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빠,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해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 근처의 24시간 무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안광식은 진아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안광식은 여전히 진아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25년 만에 이렇게 컸구나. 안광식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광식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나는 딸을 버린 나쁜 아버지야. 만날 자격도 없어. 안광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랑 고승민 아저씨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진아의 말을 끊고 안광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주연을 만났다고? 네, 며칠 전에 만났어요. 아버지가 도박과 술 때문에. 진아가 말하자 안광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니? 안광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광식은 커피잔을 조심스레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을 넘기고 나서야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진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 답답함을 느낀 진아는 결국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제야 안광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아야, 사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순간 그의 기억은 어느새 29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젊은 안광식이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강주연의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우리 진아 조금만 기다려. 젊은 안광식이 강주연의 배에 대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강주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이 태평양 먼 바다로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광식은 갑판에서 점점 작아지는 통영 항구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3개월 후 고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안광식이 부두에서 배를 내리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났을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서둘러 골목길을 달려 도착한 집 앞에서 안광식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주연아? 안광식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구는 쓰러져 있었고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간 모아놓은 돈과 집문서까지 몽땅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연아, 주연아. 안광식이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식씨, 아이고, 이제 오셨구려. 놀란 안광식이 고개를 돌리자 옆집 할머니가 품에 아기를 안은 채 허겁지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품 안에는 갓난아기 진아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중에 자네 마누라가 짐을 다 들고 나가버렸어. 아기는 두고 말이야.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기가 어쩔 줄 몰라 울기만 하더라고. 아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일단 내가 봐주고 있었어. 안광식은 멍한 얼굴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의 품으로 들어오자 무너져버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다른 손으로는 얼굴을 덮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 안광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광식 씨죠? 사채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광식이 아기를 안은 채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강주연 씨가 당신 명의로 빌린 돈이 8천만 원입니다. 사채업자의 말에 안광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안광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벌써 1억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광식은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광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1억 원, 광식의 귓가에 사채업자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율은 감당하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그 돈은 그가 몇 년간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안광식은 아기 진아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주연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 강주연이 자주 들르던 친구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광식 씨,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와요? 강주연의 친구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광식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요? 주연이가 도박하던 거, 친구들한테까지 돈 빌린 거?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광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안광식은 도시 곳곳의 도박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강주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도박장에서 안광식이 사진을 내밀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 못 보셨나요? 제 아내인데.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 워낙 많이 오니까. 도박장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집 앞에 나타나 협박하는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안광식은
동료 선원들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해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항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안광식의 사정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내가 봐줄게. 제가 뭔 죄요. 할머니가 진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광식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안광식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강주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빚에 대한 중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안광식은 3년 동안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다른 선원들보다 2배로 일했고 휴식 시간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위험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광식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사채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진아를 봐주는 옆집 할머니께 모두 드렸습니다. 원양어선에서 복귀한 어느 날 집에 도착한 안광식을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광식 씨, 큰일 났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광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아는요? 우리 딸은 괜찮아요? 아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주연 씨가 다녀갔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주연 씨가 집에 뭐 가져갈 게 없는지 다녀간 것 같아요. 애 볼 자신 없으면 고아원 보내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사라졌다고 해요. 안광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주연이 그토록 냉혹한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이자율은 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장기간 바다에 나갈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안광식은 잠든 진아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을 어떻게든 보살피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해외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아야, 아빠가 너를 꼭 지켜주고 싶은데. 안광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안 갚으면 딸년 데려간다. 이자만 5천만 원인데 언제까지 버틸 거야. 그 소리를 들은 4살 진아가 광식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들은 왜 매일 와요? 우리가 나쁜 짓 했어요? 안광식이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나쁜 짓 안 했어. 하지만 안광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안광식은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안광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해준 것들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정은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엄마 쪽은 한국계라서 아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상담원이 안심시켰습니다. 입양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안광식은 진아에게 줄 수 있는 거라곤 사진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진아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안광식이 사진을 건네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진아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진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안광식은 대답할 수 없어 그저 딸을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이 진아의 손을 잡고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뒤돌아보며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같이 가야지. 진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여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광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진아야, 정말 미안해. 안광식이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중얼거리며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 멀리 사라진 차를 바라보며 안광식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진아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딸을 보낸 후 안광식은 더욱 위험한 원양어선을 자원해서 탔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갑판에서 밀려나올 정도로 위험한 파도였지만 안광식은 묵묵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은 채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광식아, 위험해. 들어와. 동료가 소리쳤지만 안광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광식의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안광식이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광식아, 동료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선장이 안광식에게 말했습니다. 광식아, 좀 쉬어라. 손가락도 다쳤는데. 하지만 이틀 후 안광식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다시 갑판에 올라왔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안광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장과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후 같은 배에서 일하던 고승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안광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나 이번 달 월급으로는 턱도 없어. 어떻게 하지? 고승민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사람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며칠 뒤 안광식이 고승민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써. 안광식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형도 힘든데 이 돈이면 이자라도 갚을 수 있잖아. 고승민이 만류했습니다. 우리끼리 뭘 그러냐. 가족이 아프면 그게 먼저지. 안광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고승민은 안광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50대가 된 안광식은 여전히 바다를 떠돌며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이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진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안광식이 낡은 선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욱 바래진 진아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딸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안광식이 사채업자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마지막 돈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자까지 다 갚겠습니다. 안광식이 돈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끝이야. 20년 만이네. 빚을 다 갚은 날 안광식은 조용히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축하도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달려온 전쟁 같은 삶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아직 멈춘다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쉬지도 않고 바로 다음 추락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다가 그를 부르고 있다는 듯 그는 다시 가방을 꾸려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배를 타지 못하고 혼자 바다를 바라보는 안광식의 표정에는 안도감 대신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지? 안광식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딸을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된 안광식은 통영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도 잘리고 몸도 성취하는 안광식을 고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건설 현장에서 젊은 현장 감독이 안광식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몸이 안 좋으시면 다른 일 알아보세요.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안광식이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일용직에서도 안광식은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그를 다른 일꾼들은 귀찮아했습니다. 저 영감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져.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는 점점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고시원비를 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시원 주인이 안광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이번 달 방세 또 밀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일자리가 있어서. 안광식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한 달 밀렸잖아요. 짐 싸서 나가세요. 그날 밤 안광식은 처음으로 거리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그날부터 안광식은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승민이 안광식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고시원에서 쫓겨난다는 짧은 메시지뿐이었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승민은 서울역 일대를 이리저리 헤매며 그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안광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 여기 있었구나. 고승민이 다가가며 반가워했습니다. 안광식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내가 도와줄게. 통영에 내려와. 고승민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안광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승민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말 좀 해봐. 나야 승민이야. 고승민이 안광식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안광식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도 보내버렸고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형, 그래도 살아야지. 고승민이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이유도 없어. 고승민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안광식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광식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지갑 속에 진하에 바래진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안광식이 비를 피하려 했지만 지갑이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급하게 지갑을 열어본 안광식은 절망했습니다. 2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진아의 사진이 비에 젖어 흐려져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안광식이 훼손된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번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아빠가 너의 얼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안광식이 훼손된 사진을 가슴에 안고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단다. 안광식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빠, 진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강주연이 들려준 이야기와 아버지 안광식의 이야기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주연이 뭐라고 했니? 안광식이 물었습니다. 진아가 강주연한테 들었던 모든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안광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아야,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 안광식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아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박에 빠져 노숙자로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아야, 네가 나를 못 믿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안광식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아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안광식이 진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진아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와. 그리고 먼저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 딸. 진아가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광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만났지만 진실을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진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승민의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아씨, 저 고승민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봤나요? 고승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방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고승민이 물었습니다.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 말과 아빠 말이 완전히 달라서. 진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승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입양센터에 가서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고승민이 조언했습니다. 입양센터요? 네, 누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지, 누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승민의 말에 진아는 번뜩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진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확인하세요. 고승민이 격려했습니다. 진아는 곧바로 해외 입양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진아가 접수 창구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본인 확인이 되면 열람 가능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당시 서류의 사본을 출력하여 진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보호자 란을 확인한 진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광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의 서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에도 안광식의 서명만 있을 뿐 강주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진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어머니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적혀 있네요. 행방불명이요? 진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진아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주연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다정하긴 뭐가 다정해. 딴 년들한테나 다정했겠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갓 태어난 너를 품에 안고 입양 보내야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어머니가 입양 보낼 때의 나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려 했던 것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강주연은 자신이 품에 안고 입양을 보냈다고 했었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아는 곧바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아는 서울역 대합실을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혼자 앉아있는 안광식을 발견한 진아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아빠. 진아가 부르자 안광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아야? 벌써 왔네. 안광식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진아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와락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의심해서 죄송해요. 진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안광식은 당황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딸과의 포옹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이 진실이었는데 의심했어요.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아는 입양센터에서 확인한 모든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오열했습니다. 25년 만에 내 딸을 만났는데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 안광식도 진아를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외롭게 고생만 하시고 손가락도 잃으시고 저는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진아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행복했다니까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안광식이 진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진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입양 보낸 이유가 뭐겠어? 내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던 거야. 안광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아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국에 같이 가요. 함께 살아요, 우리.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 안광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친부모님을 찾으면 함께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그분들도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진아의 말에 안광식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도 될까? 안광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진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영어도 못하고 안광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양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셔서 한국말도 할 수 있어요. 진아가 안심시켰습니다. 안광식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맙구나. 안광식이 딸을 다시 한번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역 한복판에서 25년 만에 진정한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진아는 아버지와의 재회를 마치고 강주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모함한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강주연이 머물고 있다고 했던 주소를 찾아간 진아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진아가 중얼거리며 집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집에서 경찰관 2명이 강주연을 양팔로 붙잡고 나왔습니다. 강주연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요. 왜 저를 잡는 거예요? 강주연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진아가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강주연 씨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진아야, 도와줘. 강주연이 진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아가 강주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모두 알고 왔어요. 무슨 진실? 강주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양센터에서 확인했어요. 25년 전에 엄마는 거기 없었죠. 모든 절차를 아빠 혼자 하셨고요. 진아의 말에 강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도박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엄마가 도박으로 빚을 만들고 가족을 버린 거였어요. 진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주연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그 빚을 갚기 위해 한평생 바다에서 고생하신 것도 알았어요. 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주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강주연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안광식이가 돈도 못 벌어와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진아가 실망한 표정으로 강주연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나간 거야. 강주연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냐고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진짜 억울하다고. 강주연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나도 미국에 데려가. 나도 호화로운 생활 한번 해보자고. 강주연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진아는 이제 강주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모성애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제 엄마가 맞나요? 진아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널 낳은 사람이 나야. 강주연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강주연을 경찰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진아야,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날 버려? 강주연이 마지막까지 자신만 생각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아는 강주연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경찰차가 출발하여 강주연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주연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새로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주연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이 후속 취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이번에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아가 리포터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안광식과 고승민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이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들었는데요.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어머니, 아니
강주연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이었나요? 제 아버지가 도박과 술에 빠져 가족을 버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강주연 씨가 도박하다가 제 아버지 명의로 큰 빚을 만들고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진아의 증언에 리포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온라인에는 지지와 응원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안광식에 대한 비난 대신 존경과 응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오해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진아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미국에 있는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진아예요. 진아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진아, 어떻게 지내니? 부모님은 찾았어? 양아버지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들으세요. 스피커폰으로 하세요. 잠시 후 양어머니 미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진아야, 우리 많이 걱정했어. 뉴스에서 봤는데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다면서?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은 무사히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아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주연과의 만남, 탈출, 그리고 안광식과의 재회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아의 설명을 들은 양부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구나. 데이비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에서 고생하시면서도 딸 생각만 하셨다니 정말 위대한 분이야. 미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뭐든지 말해봐.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친아버지를 미국에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요. 당연하지. 내가 떠난 뒤 너희 아빠랑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단다. 미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진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내 친아버지랑 얼른 미국으로 돌아와. 데이비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도 마련해드리고 근처에서 함께 살자. 이제 우리는 진짜 큰 가족이 되는 거야. 미셸의 말에 진아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았어. 내가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 미셸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우리도 기뻐. 25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네요.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빨리 아버지 모시고 와. 우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 친아버지께 우리가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이런 훌륭한 딸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미셸이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아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진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미국 LA의 아름다운 주택가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에서 따뜻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4명의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광식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음식 어때요? 입에 맞으세요? 진아가 안광식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미국 음식도 이제 익숙해졌어. 안광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 미셸이 한국어로 안광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 맞죠? 네, 미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안광식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미셸은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이 덕분에 안광식은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데이비드가 안광식에게 말했습니다. 영어 수업은 어떠세요? 어렵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진아가 열심히 가르쳐줘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안광식이 진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계세요. 영어 발음도 빨리 늘고 있어요. 진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데이비드가 안광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딸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진아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감사해야죠. 안광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미셸이 안광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그리우세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 하지만 우리 딸과 함께 있으니까 여기가 훨씬 좋아. 안광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승민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진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승민이는 통영에서 작은 식당을 차렸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안광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나중에 한국 가면 들러봐야겠어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내년 여름휴가 때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아버지 고향도 구경하고.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승민이도 만나고 통영 바다도 보여드릴게요. 안광식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자 데이비드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가족 사진을 찍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아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데이비드가 셀프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김치. 미셸이 한국어로 외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찰칵. 행복한 네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안광식은 25년 만에 찍는 가족사진에 감격했습니다. 과거에 훼손되었던 진아의 사진과는 달리 이제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사진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 안광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 진아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LA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